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데스노트에 나오는 라이터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들고 귀멸의 칼날 세간에 들어와 타마요를 만나 오니가 되었고, 무잔을 죽이기 위해 데스노트를 사용했지만 실패했던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토의 앞을 가로막은 여러 명의 귀살대원들. 라이토는 타마요에게 이들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이들은 오니를 사냥하는 귀살대라는 조직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타마요는 그들에게 우린 나쁜 오니들이 아니며 무장을 처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검사들은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며 우리들은 리혁들을 죽이고 성과를 올리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라이토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들은 모두 남은 수명이 보였고 일반적인 인간이란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한 검사가 먼저 튀어나와 라이토를 공격했는데 라이토는 가까스로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검사는 크크, 이 자식 완전 허접해. 이 녀석들이라면 성과급으로 파티를 할 수 있겠군 이라며 다가왔고, 라이토는 잠깐, 우린 태초용인 무장의 정보를 너네에게 줄 수 있어. 함께 공조해서 무장과 12월들을 대체하는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그 검사는 나는 그런 위험한 녀석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고, 그저 만만한 오니들을 죽인 뒤 졸수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식 정의감이라고는 없는 쓰레기 녀석이군 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약한 오니들이 있는 곳을 적어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자 그 검사들은 오, 그런 정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라며 그들을 포위한 채 기득거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토는 그때 데스노트를 꺼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큐브 스테이크 센파이라는 이름을 적은 뒤 이 녀석은 이름이 참 특이하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곧바로 그들은 하나둘씩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기 시작했고, 큐브 스테이크 선배는 다들 왜 그러냐며 당황하더니 갑자기 온몸이 큐브 스테이크처럼 잘려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그 노트 정말 엄청나네요 라고 감탄했고, 라이토는 일반인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신을 막아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어 라고 했죠. 라이토는 그 뒤 타마요로부터 12개월의 오니의 정보를 듣고 어떤 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니 많은 오니들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의 특징은 전부 생김새가 비슷한 것. 그때 누나거미 오니가 라이토에게 다가와 너도 귀살대 검사들에게 쫓겨서 온 거니? 라고 물었고, 라이토는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파악해 이곳에 있는 오니들이 귀살대 검사들에게 쫓겨온 뒤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란 걸 알았고, 자신도 이곳까지 쫓겨왔다며 이곳의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누나 오니는 그에 너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은가 보구나. 너는 분위기로 봐서는 오빠가 될 수도 있겠어 라고 했죠. 라이토는 그녀의 말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시작했고 함께 우두머리 오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제잘제잘 말을 많이 했고, 너처럼 잘생긴 오니가 가족이 되는 건 사실 조금 아쉽긴 하다고, 가족끼리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이곳에서는 연애를 꿈도 못 꾼다고 했죠. 라이토는 그녀에게 이곳에 모인 오니들은 인간들을 많이 죽이느냐고 물었고, 누나 오니는 그야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곳에 있는 오니들은 주기적으로 인간들을 사냥해 잡아먹어 힘을 기여한다고, 나 역시 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어 꽤나 강하다고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의 라이토는 그렇군,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라고 말했고, 누나 오니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그렇게 라이토는 그곳에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거대한 몸집을 가진 오니들에 비해 어린 꼬마아이의 몸을 지녔고 눈에는 하얀오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느냐고, 우리의 가족이 되려면 일단 얼굴부터 뜯어 바꿔야 한다며 라이토에게 다가왔죠. 그의 라이토는 혹시 이 거미일가에 일원이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 수칙에 대해서 써놓고 열심히 수행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기특한 녀석이 들어왔다며 여러 수칙을 말해줬고, 라이토는 그것에 대해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루이는 라이토를 보며 넌 역시 이미지가 형이 좋겠지? 몇 번째 형이 좋으려나? 라고 했고, 라이토는 노트를 덮은 뒤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짜 가족 놀이는 네 손으로 끝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거미줄 헬기소를 시연해 사방에 거미줄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거미오니들을 갈갈기 찢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거미오니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렇게 최후의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그 싸움은 지속이 됐습니다. 라이토는 데스노트에다가 지금까지 마주친 거미오니들의 이름을 적은 뒤 모두 다른 거미오니들과 죽을 때까지 싸우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죽게 된다 라는 사인을 써놓게 되었죠. 그렇게 루이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거미오니들을 전부 처치해버렸고 처음 오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부모를 죽이게 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족을 또다시 자신의 손으로 깨부숴버렸다는 것에 절망했는데 라이토가 그런 루이 앞에와 싸늘하게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했죠. 그렇게 루이를 퇴치하게 된 라이토는 무장의 어떠한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역시 하연 오종도는 말단의 계급이랑 찾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토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강한 오니를 죽여 무장의 눈에 띄는 수밖에 없었고 하연일의 오니가 무한열차라는 곳에 있는 것 같다는 탐험의 정보를 듣고 역으로 찾아갔죠. 그렇게 라이토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 누군가가 슥 다가왔고 라이토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빠르게 데스노트를 꺼내려고 했는데 이미 라이토의 목에는 칼이 겨누어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네 녀석 오니구나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라이토는 귀살대 검사가 자신의 뒤를 잡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허튼 수작 부리면 곧바로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고 했고 라이토는 태연하게 내 목을 베는 건 상관없지만 이곳은 기차역 여기서 내 목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소동이 일어날 테고 너는 한일의 오니를 놓치게 될 텐데 괜찮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 듣고선 라이토의 목에 여전히 칼을 들이댄 뒤 천천히 뒤를 돌아라 라고 했죠. 그의 라이토는 씩 웃은 뒤 천천히 뒤를 돌았고 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고교주로 딱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닌 귀할대 검사였죠. 그는 네 녀석의 눈에는 12개월의 표시 없구나. 무한열차에 하연일의 오니가 있다는 건 사실인가? 라고 물었고 라이터는 나는 태초의 오니 무잔을 죽이기 위해 오니가 된 자. 비록 오니가 되었지만 목표는 너희 기살대와 똑같다. 지금 날 죽인다면 너희에겐 엄청난 손해가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표현로는 라이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확실히 네 녀석의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곳에 왜 온 거지? 라고 물었고 라이터는 이곳에 있는 하연일의 오니를 죽인 뒤 무장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며 자신이 지금까지 얻은 귀살대에 대한 정보와 무장 12개월의 정보를 종합해 귀살대에서 들었을 때 가장 이득이 될 부분들을 골라 말했고 큐어러는 이 오니가 수상하긴 하지만 확실히 다른 오니들과 다르기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큐어러는 칼을 거두게 되었고 함께 무한열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크는 크크 웃으며 라이토 너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했고 라이토는 루크에게 너는 하연일의 오니가 어디에 있는지나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루크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도와줘야 하느냐고 불평하자 라이토는 창밖으로 사과 하나를 휙 던졌고 루크는 그 사과를 받으며 오 사과라면 못 참지 라며 사과를 으적으적 씹어먹었습니다. 그때 기차 위에 있던 엠무는 공중의 사과가 누군가가 베어문 것처럼 사라지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놀랐고 루크는 라이터에게 오 오니 녀석이 열차 지붕 위에 있는데? 라고 말해줬죠. 라이터는 그의 교조로에게 내가 이번에 하인의 오니를 퇴치하면 내 말을 믿고 함께 힘을 합치겠냐고 물었고 큐어러는 어찌되었건 무한열차에 있는 오니를 죽이는 게 이번 임무의 목적이었기에 일단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라이터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열차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엠무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표정으로 라이터를 바라봤죠. 라이터는 일단 긴장하지 말라며 나는 무자님이 보낸 너의 능력을 시험할 감독관인데 최근 하연호에 오니가 죽어 무자님은 하연들의 자질을 재평가해야겠다며 나를 보냈고 지금 이 열차에는 귀할대 검사가 있는데 너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엠무는 나는 그런 소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고 의심했죠. 그의 라이터는 데스노트를 꺼낸 뒤 이게 바로 너를 평가할 노트라며 너의 이름은 엠무 부자님의 명령을 의심한 걸로 이미 감점을 당했다고 하며 끄적끄적 엠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엠무는 아니 벌써 그런 걸로 감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비굴한 표정을 지었다가 아무튼 저 검사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라며 곧바로 엠무는 열차 이용 앞에 큐유로와 싸우게 되었죠.
라이터는 엠무의 사인에 피살대 검사를 죽인 뒤 스스로 그 검사의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 자결이라고 썼고, 엠무의 힘으로 위험한 검사인 교요로도 자연스럽게 죽이고 엠무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라이터는 열차 지붕에 서서 싸움이 끝나길 기다렸는데, 잠시 뒤 열차의 맨 앞칸이 잘려나가며 열차가 탈선하게 되었고, 라이터는 그 여파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라이터는 요란하게도 싸우는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곧이어 열차에 있던 엠무의 흔적들이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고, 큐로가 그 열차에서 튀어나와 땅에 여유롭게 착지했습니다. 큐로는 정말로 이 열차에 타인의 오니가 있더군 이라고 했고, 라이터는 뭐야, 상처 하나 없이 엠무를 죽여버린 건가? 대단한 녀석이군 이라고 생각했죠. 라이터는 큐로가 자신에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노트에 랭고쿠 표주까지 써놨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면 바로 이름을 완성해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라이토의 앞에 어떤 오니가 뛰어왔고, 라이토가 반응도 하기 전에 그 오니의 주먹이 라이토의 코앞까지 다가왔죠. 라이토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죽음에 가까운 듯한 직감을 받았는데, 그 순간 큐조로가 뛰어와 화염의 호흡으로 그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큐로는 이 오니는 위험한 녀석이니 내가 막겠다 라고 했고, 라이토는 순간 자신을 공격한 오니를 봤는데 그의 눈에는 사연사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카자와 큐로는 엄청난 전투력으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라이토는 저런 움직임을 따라갈 수도 따라할 수도 없다며 자신의 원래 세계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능력을 가진 이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사신 류크 역시 흥미롭게 바라봤고, 이 세계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재밌다며 역시 인간들은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웃어댔죠. 라이터는 씩 웃으며 그래도 상인3이라는 녀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무잔을 만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며 이건 아주 큰 수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큐로는 지속되는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점점 자신이 밀리고 있음을 알았는데, 아카는 목을 베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생했고, 자신은 아카자의 공격에 몸 이곳저곳이 이미 골절되거나 내상을 입은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자신이 죽더라도 끝까지 불태우며 오니와 싸우는 것이 귀달대 주의 책무. 큐로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인 화염의 오보이 연옥을 시연했고, 아카는 이런 싸움을 나는 쭉 원했었다고 기뻐하며 자신도 강력한 파괴사 공격을 지원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라이토의 다소 이중적인 모습, 완전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그저 달려가며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워버리는 용의주도함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